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내용 중 1장의 공통사항에서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총 6가지가 되는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용어의 정의가 되겠죠. 먼저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압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럼 전압의 구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전압이 1kV 이하이다. 1kV 즉 1000V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는 저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압이 7kV를 초과한다, 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는 특고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고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고압, 그렇죠? 그리고 저압이 되겠죠. 1kV를 이하에서는 저압이구나. 7kV를 초과하면 특고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라. 언제? 교류에서. 그렇죠? 교류에서. 근데 직류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직류에서는 뭐만 다르냐면 이 저압의 범위가 1.5kV 이하. 이 부분을 이제 저압이다라고 하죠. 1.5kV 이하를 저압이다라고 하고 특고압은 동일합니다.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면 우리는 특고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압에 대한 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가공인입선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를 의미하는 거고 인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수용가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게요. 수용가가 여기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때 가공 선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지지물이 있을 거고 전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전선으로부터 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전기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지지물로부터 이 수용가에게 오는 이 전선을 우리는 가공인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공인입선.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여기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건물이 있다. 이때 여기에서 전기가 이렇게 와도 되겠지만 바로 옆에서 전기를 딸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딸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접, 옆에 붙어 있는 인입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을 연접, 인입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용어에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가섭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가섭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지물이라고 해요. 그죠? 이 지지물 위에 가설되어 있는, 즉 가설이라고 하는 건 설치다. 설치되어 있는 모든 이 전선을 우리는 가섭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용어 보겠습니다. 개폐소라고 되어 있어요. 개폐소. 개폐소는 말 그대로 전로를 개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개폐소. 말 그대로 전로를 열고 닫는 곳을 개폐소다라고 해요. 그럼 전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상시, 즉 상시 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전로라고 해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곳. 전로를 개폐하는 곳인데 발전소나 변전소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통연계라고 하는 게 있네. 개통연계라고 하는 것은 개통이 여러 개의 개통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뭐 보령 화력 발전이 있고 여기에도 영광 뭐 원자력 발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자 얘에 의한 전력 계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의 또 전력 계통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란 계통이 있을 거고 영광에 있는 계통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 두 개 이상의 계통이 서로 전력을 융통할 수 있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계통 연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둘 이상의 전력 계통 사이를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계통 연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계통 외 도전부라고 되어 있는 계통 외 도전부. 계통 외 도전부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위를 가질 수 있는 도체, 도전성 부분을 계통 외 도전부.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뭐 있어요? 수도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구성하는 뭐도 있어요? 철골도 있어요. 철골. 이 수도관이라든가 또는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얘들이 전위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인체에 감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전부다 이거예요. 계통외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의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기는 흐를 수 있다. 도전부 이렇게 계통외 도전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건물의 철골, 철근 등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통접지라는 게 있네요. 이 부분은 접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계통접지. 노란색으로 보세요.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Y계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Y계통. 여러분들이 뭐 회로 이론이나 전력이나 뭐 전기기기를 이미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 변압기가 됐든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중성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선 얘를 N 이렇게 써보고 그럼 전기를 자 얘랑 얘를 빼서 전기를 사용하면 얘는 뭐가 되나요? 단상부하가 되겠죠. 그럼 단상부하의 외함이 이렇게 있을 거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를 얘에서 빼고 얘에서 빼고 얘에서 빼면 삼상부하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 삼상부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얘에 대한 또 외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보자 이거야. 계통접지라고 하는 것은 요 중성점을 접지한 것. 이것을 우리는 계통접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고 할까요? 얘를 전기 설비라고 할까요? 또는 뭐 전기 기계 기구 이렇게 해죠. 그럼 얘네들은 사람이 닿았을 때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해요? 접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이렇게 접지할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보호 접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나요? 보호 접지. 얘는 계통 접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여기에 낙뢰로부터 우리가 어떤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공 지선을 설치했다. 또는 피뢰 침을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얘도 뭐 해야 돼요? 접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뢰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지의 종류에는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접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계통접지, 즉 중성점 접지를 우리는 계통접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보호라는 게 있고 기본보호라는 게 있어요. 고장보호라는 게 있고 기본보호. 그럼 둘 중에 먼저 기본보호 볼게요. 기본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호. 여러분들이 다 왜요? 여기에 보호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체가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고장보호, 기본보호 중에 기본보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감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런 데 보호하자는 거예요. 이런 데. 사람이 여기 만지면 감전되죠. 아무런 사고 없어요, 지금. 아무런 사고가 없을 때 내가 여기를 만지면 이 충전부, 얘를 우리는 뭐예요? 충전부라고 얘기해요. 얘를 만지면 감전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만졌을 때 사람의 감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얘를 피복을 하겠죠. 또는 여기에 있는 전압을 낮춰서 감전에 대한 어떤 사고가 줄어들게. 그게 뭐예요? 기본보호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 운전 시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거다. 전선에 피복을 하거나 전압을 낮추는 거. 이걸 기본보호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고장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고장 시, 그죠? 간접 접촉에 의해서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건 뭐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아무런 문제는 없다가 만약에 여기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지락이 발생했다니까. 얘는 여기랑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외암이랑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서 사고가 발생하면 얘는 전이를 갖게 돼요. 그럼 사람이 여기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감전이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고장보호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여기를 외암을 접지를 한다거나 또는 사람이 닿을 수 없도록 어떤 펜스를 설치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빨리 차단되게끔 차단기가 고속 동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고장보호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기본보호는 뭐라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인체 감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고장보호라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감전에 될 수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게 고장보호다.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은 관등회로입니다. 이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요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우리는 관등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안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전관이 점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떠한 설비들을 그냥 다 통틀어 안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떠한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방전등의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이 방전등을 위해서 전용의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이 변압기도 안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전류를 우리는 전체 관등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급전소입니다. 급전소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계통의 운용과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을 우리는 급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될 때 이 급전소에 관련된 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을 급전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내부 피레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내부 피레 시스템. 이 내부 피레 시스템은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피레 시스템은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집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집이 있고요. 여기에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낙뢰를 받을 수 있는 돌침이 있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뢰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는 땅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죠? 얘를 인하도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땅에는 접지가 되어 있겠죠. 얘를 접지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지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 직경례가 이렇게 받으면 수레부를 따라서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부 필의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얘는 이 외부 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직격뇌에 의한 어떤 보호를 하는 것을 외부 필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부 필의 시스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전력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력선이 있겠죠. 있습니다. 자, 직경례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얘로 인해서 이 내부에 있는 어떠한 전자장치들은 전자유도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자유도 현상. 그렇죠? 그럼 얘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보호를 하는 것이 바로 내부 필의 시스템입니다. 필의 시스템. 또한 외부에 여기에는 또 뭐도 있어요. 유도래라는 거 있죠. 유도래. 그럼 유도래가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 유도래로부터 이 전자장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부 필의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외부 필의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직경례로부터 어떠한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게 외부 필의 시스템이다. 그 이외에 낙뢰에 대해서부터 어떤 전기 설비들을 보호하는 것은 다 그냥 내부 필의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필의 시스템이 뭐고 내부 필의 시스템이 뭔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출 도전부입니다. 노출 도전부.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 충전이 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전동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전동기. 그럼 전동기 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동기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전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충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충전부를 닿으면 감전이 일어나겠죠. 그 충전부를 닿지 말게끔 한 게 뭐예요? 이 외암인 거죠. 외암. 근데 얘 외암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뭐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도전부라고 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출돼 있죠. 그래서 노출 도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질학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전이가 있겠죠. 고장 시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하여 감전될 수 있는 그런 도전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노출 도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노출 도전부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설비의 외부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출 도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 전자기 임펄스. 뇌전류에 의한 모든 전자기 영향을 의미한다. 뇌전류, 낙뢰에 의한 모든 전자기 영향은 뇌 전자기 임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설전류라고,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러야 할 곳 이외로 흐르는 것을 누설전류라고 하겠죠.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 그것을 누설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독운전이라고 돼요. 단독운전. 자, 단독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발전소가 있다라고 볼게요. 큰 발전소가 있다. 그럼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이 발전소 얘를 뭐 보령화력이라고 할까요? 그냥 보령 화력 발전이다. 얘는 뭐예요?
대용량 발전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쭉 전기가 와서 여기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우리 집.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있는 설비 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태양광 발전이 아주 많죠. 여기에서 단독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계통에 연결되어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독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통과 분리돼요. 분산형 전원, 그러니까 얘네들을 분산형 전원이라고 해요.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를 단독 운전인가? 얘가 단독으로 이 계통과 무관하게 발전하는 그러한 상태를 단독 운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단순 병렬 운전. 이 단순 병렬 운전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는데 얘도 발전을 하고요. 얘도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전된 전력은 계통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전력은. 근데 단순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이 계통으로 가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만 자체 소비용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것을 단순 병렬 운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도 발전기고 얘가 용량이 더 큰 것뿐인 거지 얘도 발전기고 얘도 발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력을 계통으로 송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도 이렇게. 근데 단순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건 계통으로 송전하지 않고 그 설치된 부하에서 자체 소비되도록 된 발전 설비를 우리는 단순 병렬 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생산한 전력이 연계 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의 형태를 단순 병렬 운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전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지전압. 대지전압은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전로의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상을 볼게요. 단상 이선식을 보겠습니다. 단상 이선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전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단상 이선식 됩니다. 여기를 대지라고 볼게요. 대지. 이때 얘가 접지식이다. 이렇게. 접지식이다. 접지식일 때 대지전압은 이 대지와 한 선로 간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비접지식이다. 이렇게 있는데 대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지전압은 얘와 얘 간의 전압을 대지전압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상전압, 그래서 단상 이선식에서는 상전압, 그리고 선간전압, 그리고 이 대지전압이 모두 같습니다. 뭐 하다고요? 동일하다. 상전압, 선간전압, 대지전압이 모두 단상 이선식에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상에서는 하나, 둘, 셋. 삼상에서는 얘가 변압기가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아무 상관없이 자 얘를 대지다라고 하면 이 대지 전압은 한 선과 대지 간의 전압을 우리는 대지 전압 E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얘네들의
선간전압을 V다라고 했을 때 선간전압을 V다라고 했을 때 이 대지전압 E라고 하는 것은 항상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어디에서? 3상에서. 아시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정의는 이 부분의 단상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전이 본딩, 등전이 본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뭐 나중에 우리가 뭐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고 내용 뭐 볼게요.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즉 뭐예요? 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본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합하다 또는 연결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본딩 같은 말이에요. 등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등전이 본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전이 본딩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전이 본딩망. 자, 여기는 뭐예요? 구조물의 모든 도전부와 충전도체를 제외한 내부 설비를 뭐 한 거예요? 접지극에 상호 접속하는 망을 뜻해요. 자, 구조물의 모든 도전성 부분과 구조물의 모든 도전성 부분은 뭐가 있나요? 수도, 관, 가스, 간, 그 다음에 뭐야? 철골, 그쵸? 뭐 창, 틈, 그러니까 즉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구조물을 이루고 있으면서, 즉 건물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러한 도전부와 충전도체를 제외한 내부 설비, 충전도체를 제외한 내부 설비에는 뭐가 있나요? 전기, 기계, 기구, 외함 이런 게 있잖아요. 전기를 사용하는 금속재 외함들을 접지극에 상호 접속하는 것을 등전이 본딩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뭐예요? 등전이를 만들기 위해 서로 연결한 어떤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리플 프리 직류라고 해요. 리플 프리 직류. 여기에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때는 뭐예요? 정류기인 거죠. 여기에서 어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교류를 들어왔을 때 직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의미해요. 그럼 직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게 직류가 되겠죠. 근데 실제는 우리가 정류를 해보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직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리플 프리 직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리플율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율은 공식으로 쓰면 여기 DC분분의 VDC분의 요 AC 성분이에요. VAC 성분의 리플율이에요. VDC분의 VAC 성분을 우리가 리플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확히 얘를 공식으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VDC분의 이 전체 시료값에서 요거를 뺀 것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V RMS 제곱 마이너스 VDC의 제곱 이렇게 공식으로 우리가 리플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든 여러분들이 뭐 회로 이론에서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에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발전소죠. 뭐 길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를 변성하는 곳이에요. 전송받은 전기를 변성하는 곳으로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변전소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보안공사라고 해요. 보안공사.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예요. 결국 규정되어 있는 시설 방법보다 강화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보완공사. 그래서 보완공사는 여러분들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를 보완공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했어요. 보호 본딩 도체라고 되어 있고 보호 접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용어를 보시게 되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라고 한 거 누굴 보호한다고요? 사람을 보호한다고요. 그럼 사람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감전 방지인 거죠. 즉,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전이로 만들기 위한 연결인 거고 거기에 사용하는 도체인 거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접지란 말이에요. 아까 보호접지 했잖아요. 뭐요? 개통접지, 보호접지, 피례접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호접지잖아요. 읽어볼게요. 보호, 등전이 본딩 뭐예요? 감전에 대한 보호,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이 본딩. 그렇죠? 거기에 사용하는 도체라고 돼요. 보호도체. 보호접지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접지하는 것이에요. 접지하는 것. 다음에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 분산형 전원.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에너지, 즉 중앙에서 발전되는 것 말고 각각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전원들을 분산형 전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태양광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뭐예요? 원자력, 화력, 그 다음에 수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제외한 얘네들은 발전소의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해안가라든가, 그죠? 아니면 물이 있는 댐이 있는 곳이라든가 정해져 있다면. 근데 분산형 전원은 그게 아니라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분산되어서 발전하는 설비들을 분산형 전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부근에서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들을 분산형 전원,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서지 보호 장치 SPD라고 되어 있는데 서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 전압인 거죠. 이상 전압으로부터 어떤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뭐 이렇게 되죠. 과도 전압을 제한하고 이게 뭐 과도 전압이 서지죠.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 그죠? 자, 소세력 회로 볼게요. 소세력 회로는 사용 전압이 60V 이하의 것. 그러니까 초인종 같은 거. 여기가 소세력 회로라고 하면 여러분 초인종 생각하면 돼요. 초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 회로는 아니잖아요. 어떠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회로가 되겠죠. 원격 제어라든가 신호 등을 회로로서 최대 사용 이게 문제 나오겠죠. 소세력 회로는 몇 볼트 이하의 회로인가? 최대 사용 전압 60V 이하의 것을 소세력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레부 시스템. 아까 피레 시스템, 즉 외부 피레 시스템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그 중에 그 수레부잖아요. 뭐 낙뢰를 받는 곳. 그래야 되겠다, 그죠? 또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 건물이 있으면 이 낙뢰를 받는 곳 얘를 뭐라고요? 수레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접지극이 있겠죠. 얘를 접지극이라고 하고 이 수레부와 접지극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인하도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 수레부에는 돌침이나 수평도체나 메쉬도체 등과 같은 금속 물질을 이용한 외부 피레 시스템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수레부는 어떤 형이 있다고요? 돌침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는 이 수평도체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는 메쉬도체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얘를 수레부, 낙뢰를 받는 곳. 수용장소. 수용장소는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죠. 전기 사용하는 장소. 수용장소. 스트레스 전압이라는 게 있네요. 스트레스 전압.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 그럼 변압기가 이렇게 있겠죠. 얘는 고압측. 그리고 여기는 저압측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얘가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전동기 M. 그럼 여기에서 전압을 써보면 얘는 고압, 여기는 저압 이렇게 되나요? 얘는 전동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저압, 전기, 기계, 기구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때 여기 뭐라고 되냐면 지락 고장 중 지락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얘가 지락 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얘 외함 접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외함 접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땅에 이렇게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얘랑 얘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와. 그때 자 지락 고장 중 접지 부분 또는 기기 장치의 외함과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내는 전압. 뭐냐면 이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외함과 요 선로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이 스트레스 전압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저압 전기 기계 기구의 외함과 이 전로 간에 나타나는 요 전압 또 스트레스 전압이라 이거예요. 얘도 스트레스 전압, 얘도 스트레스 전압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보면 지락 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 장치 외함과 접지 부분이나 이 외함과 그죠? 외함과 이게 뭐 외함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기기의 다른 부분 요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스트레스 전압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전류회로 볼게요. 약전류회로는 전류가 작은 그러한 전기 회로를 의미하겠죠. 중요한 뭐 신호의 전용 전송 회로를 약전류 회로다라고 해요. 뭐 전신, 전화, 화재 경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폰, 확성기, 뭐 고주파 펄스에 의한 신호 전용 전송 회로 이런 것들을 다 약전류 회로다. 그러니까 신호에 의한 어떠한 전기 회로를 약전류 회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연접임입선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한 수용 장소에 인입해서 공개하여 지지물을 거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의 전선이다. 옥내배선, 옥외배선, 옥측배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옥내배선은 건물 안에 있는 배선인 거고, 옥외배선은 건물 밖에 있는 배선인 거고, 옥측배선은 건물 밖에 벽에 있는 배선을 옥측 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필의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수레부, 인하두선, 접지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직경내로부터 보호하는 필의 설비가 된다. 자, 우선 내라는 게 있고 우선 외라는 데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지붕이 있으면 요 45도 요 안쪽 여기를 우선 내라고 해요. 우선 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비에 의해서 젖지 않는 부분을 우선 내라고 해요. 통상 강우 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는 부분 여기를 우선 내. 여기 45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우선 내. 우선 내 바깥에를 우리는 우선 외. 그러니까 우선 내라고 하는 건 통상 강우에서 비에 젖지 않는 부분은 우선 내라고 하고 그 반대를 우선 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격거리.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 거리를 이격거리라고 하죠. 인하도선은 피레 시스템에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이 있었죠. 그 인하도선이 되겠고요. 임펄스 내 전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펄스 내 전압. 여기에서 내 견딘다라는 거예요. 인내한다. 견디는 전압. 임펄스는 뭐예요? 충격죠. 충격파로부터 견딜 수 있는 전압이에요.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충격 내 전압.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충격 내 전압을 우리는 임펄스 내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기계, 기구 전류를 구성하는 기계, 기구를 전기, 기계, 기구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전기철도용 급전선,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 뭐 전선이라는 거니까 즉 전차, 전기철도의 변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선 또는 변전소와 전차 간의 전선을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선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급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그 급전선이나 그 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물이라든가 그 외 기타 설비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급전선로다라고 해요. 전기철도용 급전선, 지짐을 수용하는 시설물들을 우리는 급전선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로라는 거 뭐예요? 통상의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선로라고 되어 있어요. 전선로는 뭐예요? 전선이 지나가는 길. 그 얘기는 뭐예요? 전선도 있고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용하는 전체 수용 설비, 시설물들을 다 전선로라고 얘기를 하죠. 읽어보면 전기 사용 상호 간의 전선,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어떤 시설물을 전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속 설비, 접속 설비. 접속 설비는 말 그대로 접속하는 장치인 거죠. 읽어볼게요. 공용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산형 전원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로와 이를 부속하는 개폐 장치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공용 전력, 그러니까 대형 발전소에 있는 계통과 여기에 있는 분산형 전원과 그렇죠? 얘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여기를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접속 설비. 공용 전력 계통과 분산형 전원 계통을 서로 연결하는 또는 개폐하는 설비들을 우리는 접속 설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지도체.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접지도체는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접지도체, 접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자, 여기 대지가 있어요. 대지 땅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전동기가 있어요. M 얘는 뭐예요? 전기, 기계, 기구. 전동기. 그 다음에 여기는 철골이 있어요. 철골. 철골. 그리고 여기 이제 수도관 이렇게 있다가 볼게요. 얘는 수도관. 수도관. 근데 여기에서 얘와 얘 차이는 뭐냐면 수도관은 얘는 접지극으로 사용 가능해요. 근데 얘네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 둘 다 개통 외 도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용어를 보자 이거예요. 얘는 통합 접지 단자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 접지 단자라고 얘기해요. 주 접지 단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예요. 얘네 둘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라고요. 그죠? 그때 얘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를
요 주 접지단자 이렇게 연결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호 도체라고 얘기해요.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PE 이렇게 써요. 보호 도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도관도 얘를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개통 외 도전부고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하기 위해 만드는 거냐면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거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호가 뭐죠? 감전을 위해서 하는 게 보호라고 해서 보호, 등, 전, 위, 본딩. 즉 뭐예요? 감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등전이를 하기 위한 본딩, 연결하는 도체 이렇게 얘기해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렇게 한다. 보호, 등전이, 본딩. 말이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건물의 철골이에요. 개통 외 도전부. 얘도 마찬가지로 접지극으로 쓸 수 있어요. 그때 얘랑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얘랑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얘도 왜 하는 거예요?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등전이 왜 만들어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얘도 뭐라고 써야 돼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얘는 얘네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요 주 접지단자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여기 앞에 보조라는 말 써요. 보조. 그러니까 보호, 등전이, 본딩을 보조하는 그러한 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주 접지단자는 결국에는 여기에 접지랑 연결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접지극 이렇게 얘기해요. 접지극. 그럼 얘랑 서로 뭐 해야 돼요? 연결해야 되겠네. 그쵸? 얘를 이렇게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접지 도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접지 도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 나오니까. 용어 다시 볼게요. 접지 도체 뭐예요? 개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도체. 그러니까 얘와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도체를 우리는 접지 도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접지 시스템. 이게 접지 시스템인 거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접지 전이 상승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접지 전이 상승 해볼까요? 접지 전이 상승. 접지 전이 상승.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선이 뭐 L1, 뭐 L2, L3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대지라고 보죠. 얘가 지락사고가 이렇게 나요. 그럼 원래는 여기에 전압이 2였잖아요. 그죠? 사고가 안 났을 때. 그죠? 사고가 안 났을 때. 근데 지락사고가 나면 얘가 상승하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대지 전 위 상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전상 대지 전이 상승. 그러니까 대지 전이 상승이 뭐예요? 접지 전이 상승. 뭐라고 EPR이라고 하죠. 어스, 포텐셜, 라이즈 이게 대지전이 상승 이걸 의미합니다. 접촉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접촉 범위 여기 보면 암스 리치라고 되어 있어요. 암스 리치. 이거는 접촉 범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접촉 범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전기 기계 기구가 있고
여기도 어떠한 전기, 기계, 기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사람이 팔을 이렇게 벌려서 닿을 수 있는 요 범위를 접촉 범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접촉 범위라고 하는 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그러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접촉 범위 외에 시설을 하라. 이 넓은 이 공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닿지 않을 거리에 어떤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라. 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접촉 범위라고 하는 것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 대부분 2.5m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이가 대부분 사람의 키와 같습니다. 뭐 더 길은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큰 사람은 해봐야 2.5m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접촉 전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접촉 전압. 또 접촉 전압은 또 우리가 전동기를 계속 그릴 거예요. 전동기를 여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전동기 받침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그라미는 다 뭐 외암이에요. 그랬을 때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 외암에 충전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에 닿았을 때 인체에 가해지는 요 전압을 우리는 접촉 전압이다라고 얘기해요. 써 있는 거 보면 지락 발생된 전기, 기계, 기구, 금속재, 외암 등에 지락이 발생한 요 금속재, 외암 등에 인체가 닿았을 때, 사람이나 가축이 닿았을 때 이 생체, 인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우리는 접촉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전격 차단 용량,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용량의 한계를 전격 차단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1차 접근 상태입니다. 1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면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다 라고 볼게요. 가공전선로가 지지물이 있겠고 여기에 전선이 지나간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명히 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옆에 어떠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런데 이 거리가 이 지지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예를 들면 이 지지물의 높이가 15m이다 라고 한다면 이 거리 15m 이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1차 접근 상태다라고 해요. 접근 상태. 이거를 15m 이내, 즉 지지물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얘는 원이 되겠죠. 원. 그 거리를 우리는 1차 접근 상태. 예를 들어 얘가 15m면 그게 15m 이내가 1차 접근 상태인 거고 얘가 만약에 20m면 얘가 20m 이내가 1차 접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1차 접근 상태는 지지물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2차 접근 상태예요. 2차 접근 상태는 이 지지물로부터 무조건 3m 이내 이 지지물로부터 요 3m 이내를 우리는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해요. 접근 상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기 설비를 공부하면서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지지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안을 우리는 1차 접근 상태라고 하고 나 서 있는 데로부터 요 3m 요 안을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상 설비입니다. 조상 설비는 위상을 조절한다 이거죠. 위상을 조절하는 건 뭘로? 위상이라고 하는 건 진상이냐, 지상이냐, 동상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 위상을 조절할 때 무엇입니까? 바로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 설비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전기 기계 기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형물, 이렇게 조형물. 조형물은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을 갖고 있는 시설물을 조형물. 그냥 여러분들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조형물이다라고 하면 그냥 건물이 조형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써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중성선을 대지의 다중으로 접지하고 이 중성선을 대지의 다중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 접지를 하고, 이 얘기잖아요. 중성선을 대지의 다중으로 접지하고 그 변압기 중성점을 그 중성선에 연결하는 개통접지 방식. 그러니까 그 선을 변압기 중성점에 연결하는 개통접지 방식을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락 고장전류는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의 접지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전부잖아요. 충전부. 얘도 충전부. 얘도 충전부. 맞죠? 얘네들이 대지 또는 고장점으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지락전류 I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지중관로. 지중관로는 땅 속에 있는 모든 관로를 뜻합니다. 뭐 수도관이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또는 전선이 지나가는 관로. 모든 땅 속에 있는 관로들을 지중관로라고 합니다. 다음에 지지물. 전선이라든가 케이블을 지지하는 컷. 그렇죠? 전선이나 케이블을 얘를 뭐예요? 얘를 지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 전선이라든가 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물. 충전부는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그러니까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려 있는 도체를 충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류가 흐르는 통상적인 상태의 전류가 흐르는 곳을 우리는 충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저압이다라고 하는 특별저압은 E, L, V라고 해요.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특별한 저압. 거기에는 SELV라는 게 있고요. PELV라는 게 있고 FELV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ELV라고 하는 것 어쨌든 특별한 저압인데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이다. 그래서 ELV의 전압은 AC 50V 이하, DC 120V 이하를 우리는 특별저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류 50V, 직류 120V 이하를 특별저압이다 라고 하고 이 특별저압은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뜻합니다. 저압은 뭐가 있죠? 1k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는데 교류에서 1k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는데 교류 50V 이하를 특별저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류는 120V 이하. 다음에 필의 등전이 본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의 등전이 본딩.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도선에 분명히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낙뢰가 이렇게 맞으면 여기에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흘러요. 엄청나게 큰 낙뢰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요점의 전이와 요점의 전이는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등전이 본딩. 전이를 갖게 하기 위한 본딩이란 얘기죠. 뇌전류에 의한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피레 시스템에 본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피레 등전이 본딩. 피레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낙뢰가 이렇게 치면 여기에 분명히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어떤 거는 뭐 2000, 200 뭐 킬로암페어, 어떤 거는 뭐 100 킬로암페어, 어떤 거는 50 뭐 킬로암페어. 이 전류의 크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류의 낙뢰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한 거예요. 1번, 2번, 3번, 4등.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뇌격 전류 매개 변수로 정해지는 어떤 등급, 레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레 시스템은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 시스템을 말하며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레 시스템 얘기한 거죠. 피레 시스템의 자연적인 구성재 부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 구성 부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피레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의 골조죠, 그죠? 철골. 이게 철골이란 말이에요. 얘도 땅에 접지가 되어 있죠. 얘의 목적은 뭐예요? 구조물이 튼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얘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원래는 피레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피레 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 부재를 도전성 구성 부재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PN 도체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도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는 그림으로 또 그려야 되겠다, 그죠? 나중에 하지만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전기를 하나, 둘, 셋 빼쓰는 어떤 삼상부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뭐 한다고 했어요? 감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한다. 얘를 무슨 도체? 보호도체라고요. P2. 얘를 뭐 하라고 하는데 보호도체. 그러니까 외암 접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도 있어요? 중성선도 있죠. 이렇게. 얘를 같이 쓴다고 이렇게. 이렇게. 요 도체는 보호도체이면서 중성선으로 쓰는 걸 PEN 도체다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PEN 도체 중성선과 보호선을 겸용한 도체가 PEN 도체이다. 다음에 감전에 대한 보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기본보호라는 게 있고 고장보호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기본보호는 뭐예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인체 감전을 보호하는 거죠. 즉 정상시에 인축이 접촉함을 인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기본보호이다. 그게 뭘 한다고 했죠? 전선에 피복을 한다거나 전압을 낮추는 방법. 그로 인해서 몸에 흐르는 전류를 작게 하고 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한다. 고장보호는 뭐라고 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접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고장에 의한 간접 접촉을 방지한다. 고장 전류가 몸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고장 전류를 작게 하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를 빨리 차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감전에 대한 보호로는 기본 보호가 있고 고장 보호가 있는데 기본 보호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감전 방지인 거고 고장 보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전되지 않게 하는 보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전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전류보다 높은 전류는 과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게 없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과전류 지속 시간을 제한한다.
과전류가 흐르는 걸 방지하거나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기에 의해서 빨리 신속하게 차단한다. 그게 이제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라고 되어 있네요. 고장전류라고 하는 것은 지락전류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지락전류. 여기서 과전류에는 뭐가 있냐면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가 있죠. 고장전류라고 하는 건 대부분 우리 사고의 고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선지락 사고죠. 지락 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장으로 인한 허용온도 상승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인축의 상해,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장의 일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꼭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즉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조금 혼동될 수 있지만 꼭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